코스피 1만 시대에 대비하라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 처음 기획한 지도 4달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3,400이던 지수가 어느덧 5,000까지 오고 있습니다. 3,400에서 만까지 6,600포인트가 올라가야 했던 건데요. 이제 1,600포인트 올라왔으니 이제 24% 정도 온 건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항상 지수는 숫자가 아닌 퍼센트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47%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100% 올라가면 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걸 2번 더 하면 1800. 그러기에 지금 달성률로 보면 35% 이상 달성했구나. 거기다 시장 참가자들 반응이 이거 이러면 진짜 만 가겠는데? 생각을 하며 시장이 들썩이기 때문에 코스피 1만 시대 절반은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코스피 1만 시대 근거로 들었던 원화 강세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원화 강세가 오지도 않았는데 코스피는 잘만 갔네요. 20년간 매주 코스피와 S&P를 추종하는 인덱스에 돈을 넣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각각 매 주간 단위로 지금까지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됐는지 본 건데요. 1290주간 투자해봤더니 코스피 수익률이 좋았던 경우는 523주밖에 없었으니 60%의 확률로 S&P 투자가 더 좋은 성과를 냈군요. 서학게임의 많은 분들은 야 한국이 40% 구간에서 수익이 더 좋았다고?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주기적으로 수익률이 뒤바뀐다는 이야기 드렸었죠. 어떤 구간에서 한국의 수익률이 더 좋았었는지 살펴보면 조금 더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수익률이 좋았던 구간은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입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 달러 자산에 투자라고 했었던 시기는 대략 2018년 이후이고 많은 서학개미들이 그 무렵부터 해서 코로나 시기 미국 주식에 엄청나게들 투자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 실질적 수익은 한국보다 못한 상황이 와버린 거죠. 코로나 시기에 투자한 것도 한국 주식에 투자한 게 더 좋다고 환율 효과가 빠졌는데요. 단순 수치 비교와 달리 환율을 고려한 서학개미의 수익률은 좀 더 넓은 구간에서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1만 시대의 키를 환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달러 약세가 와서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낮아지는 구간이 온다면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건 수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는 겁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 국가인 우리나라의 환율은 원화가 강해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는 수급이 많으면 달러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서학개미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성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수만 강한 게 아니라 환율까지 강해지니 꽉 먹고 알 먹고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환율 효과 제거 시 2019년부터 한국 투자 성과가 좋았다는 것은 냉정하게는 아니지만 많은 금융기관이 권하고 투자자가 받아들이는 방법, 최근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론을 따른다면 서학개미가 아닌 동학개미가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S&P 지수를 보면 은근 꾸준히 우상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기 S&P가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한국 시장 수익률이 더 좋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요 선에 표시된 구간이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좋았던 구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 한국 시장 수익률이 좋았던 구간입니다. 한국 시장은 오랜 기간 횡보하다 단기간에 추세를 훅훅 뽑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 1만 시대 올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과거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판단하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하는 구간이 온다면 거기다 그런 투자 수요가 늘면서 원화 환율이 강해지는 구간까지 겹쳐서 온다면 서학개미들의 원화 환산 수익률은 급격히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야야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럴 징조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하고 이재명 정부도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을 것이고요. 최근 트럼프가 미국 퇴직연금을 주택 구매 계약금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가 워낙 이상한 정책을 많이 내놓다 보니 이것도 그런 건가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여러 구호 중 하나가 월스트리트를 메인스트리트로입니다. 최근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면서 개인들의 구매를 촉진시키려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퇴직금 중도 인출 사유 중
부동산 구매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원래 가능했던 걸 미국에도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집값 상승에 서민들 죽어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주식 계좌에 있던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좀 옮겨보겠다는 정책. 최근 한국 시장 상승에도 퇴직연금의 국내 ETF 투자가 한몫했겠지만 서학개미들이 주장하는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원래 고평가받는다는 논리는 사실 퇴직연금 계좌에 주식 투자가 한몫하고 있었는데 그 수급에 공백이 좀 생긴다면 한국과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비슷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할 내용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280억 불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8천억 불의 미국채를 가지고 있었고 계속된 무역 흑자 누적에 따라 미국채 보유량도 마구마구 늘어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어마무시하게 늘어왔는데요. 이제 어느덧 미국채의 보유량이 1년 무역 흑자 규모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미국채를 줄여왔네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1대1로 시작이 2013년이었던 걸 통해 중국이 계속 달러를 벌어들여 그걸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중국이야 미국과 힘겨루기를 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중국에서 미국 외 자산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하진 않더라도 참고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코스피 일반 시대까지 갈 길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5천까지 왔다는 건 일단 불은 붙였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타오를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을 것 같네요. 여러 출렁임은 있겠지만 코스피 일반 시대 조만간 볼 수 있겠죠?